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총론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예, 오늘 국가안보와 위기관리 7장에서 2절 안보 위협과 위기관리에 대해서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보 1절 안보 위협과 위기관리 1항의 전방위 안보 위협 대비는 군사 대비 태세 확립, 또 핵 및 대량 살상 무기 위협 대응 능력 강화, 국방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및 테러 대응 태세 확립, 민간 군경 통합방위 태세 확립 네 가지의 차원에서의 위협을 대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위 안보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군사, 비군사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군사 대비 태세는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해서 감시와 조기경보, 위기관리 체계, 또 한미연합방위 체제와 전쟁 지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으며, 핵 및 대량 살상무기 대응 차원에서는 한미 확장 억제와 또 미사일 대응 개념, 또 다중 미사일 방어 개념, 화생방 대비 및 국제협력을 통해서 억제 대응력을 발전시키고 국방 우주력과 한미 우주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테러 대응은 국가 사이버 안보 조직과 전략, 그 다음에 제도를 고도화하고 사이버 작전사령부 개편과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이버 협력과 위협과 국내외 테러를 예방, 대응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 체계 민간 군경 통합방위 태세는 중앙 및 지역 단위의 민관 군경 통합방위 기구를 운영을 해서 제도별, 지역별 또 수준별 정책 결정과 작전 훈련, 상황 관리, 그리고 지역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항의 국가위기관리 전략입니다. 국가위기관리 전략은 위기를 인식, 통제해서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해결로 유도하는 국가적인 대응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먼저 그 위기관리의 정의라는 것은 위기관리 군사관리 전략에 대한 정의는 위기는 기존 안정 상태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급격한 변화로서 행동의 지속, 수정, 종결이 결정되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비군사적인 수단의 군사력의 정치, 힘적인 사용이 결합된 정치 교섭의 연속으로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위기 관리라는 것은 국가 간의 이해 충돌로 발생한 갈등이 전쟁이나 평화로 향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것을, 그 위기를 바로 통제 관리하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임스 로빈슨 같은 경우 위기관리의 세 가지 핵심 고려 요소를 얘기했는데, 먼저 위기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위기가 내부 정치적 문제인지 또는 외부 국제적인 문제인지 위기의 근원을 파악하고, 의사결정 가용 시간의 제약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 정책 결정자의 위기 인식과 상대적인 가치를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관리의 그 네 가지 구성 요소는 시간의 절박성, 그 다음에 위협의 크기, 기습성과 파급성 등 네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국가 위기의 성격과 대응 난이도를 결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위기관리 정책 결정을 위한 모델은 네 가지 모델이 총 나눠볼 수가 있겠죠. 허만, 알리슨, 그 다음에 커즈민과 자만, 그 다음에 폴리히리스틱 모델, 이 네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위기관리 정책 결정은 위기 상황에서 전쟁과 평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과정으로서 단일한 합리성보다는 어떤 결정자의 심리, 조직, 특성, 정치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허만의 위기관리 모형은, 허만은 위기 상황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결정자의 인식과 환경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위기 시의 정책 결정을 개인, 심리적인 긴장 상황, 또 소수 조직 중심의 결정, 또 상대국과의 적대 관계 여부, 또 비용 대 이익 계산에 따라서 위기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알리슨의 세 가지 모형은, 알리슨은 이제 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분석해서 동일한 사건도 정책 결정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입증을 했고, 세 가지 정책 결정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합리적인 행위자 모델, 그 다음에 조직 과정 모델, 관리 정치 모델로 이렇게 구분을 했죠. 커즈민과 자만 같은 경우는 위기 환경의 변화와 정책 결정자의 사고 유형이 상호 비례적으로 변화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 복잡, 혼란, 교란의 그 순으로 위기 환경 단계에 따라서 정책 결정 방식도 단순한 규칙 적용에서 비선형적, 적응적 사고로 전환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폴리 휴리스틱 모델은 복잡한 외교 안보 정책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지적인 접근법과 합리적인 계산을 통한 이중 단계 모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 인지적인 기준으로 실행 불가 대안을 먼저 제거한 후 비용 대 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이중 단계 결정 모형으로서 복잡하고 시간 제약이 큰 위기 상황에서 유용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정책 결정 모델이 이것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한번 나올 법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기관리 전략입니다. 위기관리 전략은 위기 대응 방식에 따라서 공세적, 수세적 전략과 또 국제정치적인 선택 전략으로서 신뢰의 6가지 전략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공세적인 위기관리는 공갈, 협박, 제한적인 무력 사용, 또 신속한 결단을 통한 기정사실화, 게릴라 테러 등 소모 전략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는 개념이 되겠으며, 수세적인 위기관리의 개념은 강압적인 외교, 위기 확산 통제, 상대 능력 시험, 협상에 의한 시간 확보, 동일 보복 한계 설정 전략으로 위기 확대를 억제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슐러는 이제 위기관리 전략으로 6가지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바로 예방전쟁과 세력균형, 편승, 동맹, 또 구속, 다자동맹, 포용, 그 다음에 책임 전가, 거리두기 등의 6가지를 제시했죠.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기관리의 전략의 군사, 외교적인 수단을 조합해서 주도권을 확보하거나 확산, 억제를 목표로 상황에 맞게 선택, 운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안보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발령하는 발령하는 대비태세가 바로 이제 비정규전 상황에서의 진돗개 상황과 정규전 상황에서 대포간 상황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진돗개 상황은 이제 비상경계 명령으로서 무장간첩이라는 특수부대 침투에 대응한 그 비상경계 명령이 되겠는데요. 진돗개 3 평상시롭도, 2 침투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진돗개 1 침투된 것으로 판단되고 최강의 경계태세와 군경 예비군이 총동원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포권은 이제 전면 군사 위협에 대응한 방어준비태세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가 이제 평시인데요. 4는 군사적 경계가 필요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사실 군사적 경계가 필요한 4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포권 3가 이제 군사 개입 가능성이 있는 긴장 상황이 되고, 대포권 2는 전쟁 준비를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대포권 5는 이제 전쟁이 임박해서 곧 전쟁이 터질 것에 대비한 최고 준비태세로 돌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정기전 상황, 그리고 전면전 상황을 나누어서 방어태세 명령 단계가 있는데,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3 정보활동 실전 영역에서 제7장 또 3절에서 5절 270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7장을 전부 다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